안녕하세요. 책소리의 서다입니다. 토니 로빈스의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토니 로빈스로 불리기 전에 앤서니 로빈스였다고 합니다. 책을 찾으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인생에 활력을 주는 10가지 감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좋은 감정들을 내 안에 심고 가꾸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인생에 활력을 주는 10가지 감정. 첫 번째, 사랑과 온정. 지속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면 우리가 부딪히는 어떤 부정적인 감정도 녹여 없앨 수 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화가 나 있다면 사랑을 나누어라. 모든 의사소통은 사랑의 표현이거나 아니면 도움의 요청 중 하나이다. 누군가가 상처를 받았거나 화가 난 상태에서 우리를 찾아오면 우리는 계속해서 사랑과 온정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면 결국 그들의 감정 상태가 변해 고통스러운 감정이 스스로 녹아버릴 것이다. 두 번째, 감사하는 마음. 가장 큰 힘을 지닌 감정은 사랑의 표현이다. 물론 사람마다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는 것은 안다. 내게 있어서 영적으로 가장 고귀한 감정은 존중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이며 삶을 통해 내가 받은 모든 선물에 대해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생각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감정 상태를 유지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놀랄 만큼 변화될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나가는 것이 곧 자신의 삶을 가꾸는 일이다. 늘 감사하며 살라. 세 번째, 호기심. 삶을 진실로 발전시키고 싶으면 어린아이처럼 호기심을 갖는 법을 배워라. 아이들이 그토록 사랑스러운 것은 경이로운 것을 보고 놀라워하기 때문이다. 지루함을 벗어나고 싶으면 호기심을 가져라. 호기심이 있으면 세상에 지루한 일은 단 한 가지도 없다. 연구해보고 싶은 마음이 자연적으로 생긴다. 호기심을 개발하면 삶은 끝없이 즐거운 탐구 과정이 된다. 네 번째, 흥분과 열정. 흥분과 열정은 어떤 일에나 활력을 더해주며 어떤 어려움도 훌륭한 기회로 바꾸어주는 힘을 갖고 있다. 열정은 우리의 삶을 어느 때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전진시켜주는 에너지이다. 벤저민 디즈레일리의 명언을 흉내내보자면 사람은 열정에서 우러나는 행동을 할 때에만 진실로 위대하다. 우리는 어떻게 이 열정을 얻는 것일까? 사랑과 온정, 감사하는 마음, 호기심의 경우와 같이 우리가 그것을 느끼려고 결심하면 얻게 된다. 좀 더 빨리 말하고 시각적인 심상을 좀 더 빨리 떠올려 보며 가려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등 자신의 신체 생리적인 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가만히 앉아서 생각에만 골몰하지 마라. 책상에만 붙어 앉아 가쁜 숨을 쉬면서 말을 더듬고 있으면 절대로 열정을 품어볼 기회가 없다. 다섯 번째, 결단. 이 세상에서 무언가 가치 있는 것을 창조하려면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결단력이다. 결단은 실망이나 좌절을 동반하는 수도 있지만 혼란과 도전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안내해준다. 결단이란 공경에 빠진 상황과 번개 같은 힘을 가진 다짐의 차이를 의미한다. 살을 빼고 싶을 때 도와줄 시설을 찾거나 다이어트 지침을 따르면서 자신을 밀어붙여봤자 별 소용이 없다. 진정으로 효과가 있는 것은 스스로 결심할 때뿐이다. 그 결심으로부터 모든 행동이 우러나오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은
어떤 것이든 자동으로 하게 된다. 결단력 있게 행동한다는 것은 다른 가능성을 모두 배제한 상태에서 올바른 결단을 내린다는 뜻이다. 결단력이 있으면 무슨 일이든 성취할 수 있다. 결단력이 없으면 실망과 좌절을 맛볼 수밖에 없다. 어떤 대가나 두려움이 있더라도 실천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용기를 불러올 수 있다. 용기는 결단력의 근거가 된다. 성취감과 낙담의 차이는 결단력이라는 감정의 힘을 얼마나 잘 활용했는가에 달려 있다. 하지만 결단력을 갖추고 있다 해도 자신의 평소 행동 패턴과는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해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자. 조금만 옆을 보면 문이 있는데 왜 굳이 벽으로 돌진하려 드는가? 결단력은 어떤 경우에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6번째, 유연성. 접근 방식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성공을 보장해주는 씨앗이 될 것이다.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불렀던 것들은 모두 좀 더 유연해지라는 충고이다. 유연해지면 행복해질 수 있다. 살다 보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생길 때가 있다. 이때 자신의 규칙을 바꿀 수 있는 유연함, 사물에 부여하는 의미의 변환, 기량 넘치는 행동이 즐거움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성공과 실패까지 좌우하게 된다. 폭풍이 불 때 우람한 떡갈나무는 부러지기 쉽다. 그러나 유연한 갈대는 살아남는다. 우리가 위에서 말한 감정을 모두 잘 개발할 수 있다면 분명히 다음의 감정도 개발하게 될 것이다. 7번째, 자신감.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은 우리 모두가 바라는 확실한 감정이다. 처음 접해보는 상황에서도 자신감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신념을 갖는 것이다. 누리고 싶은 감정이 언젠가 나타날 것이라고 불확실하게 마냥 기다리지 마라. 지금 당장 그 감정을 느낄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상상해보라. 자신감이 생기면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보고 싶어지고 적극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 신념을 강화하고 자신감을 키우는 한 가지 방법은 이 감정을 자꾸 사용해 보는 것이다. 구두끈을 제대로 묶을 수 있냐고 묻는다면 누구나 자신만만하게 그렇다고 대답할 것이다. 왜 그럴까? 구두끈을 수천 번도 더 묶어보았을 테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자신감도 계속 사용하게 되면 모든 면에서 놀랄 만큼 삶이 풍요로워진다. 무슨 일이든 시작하려면 두려움보다 자신감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흔하게 실패를 두려워하여 아무 일도 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해보지도 않은 일에 미리 공포를 느끼는 일도 있다. 그러나 성공의 비밀은 이런 겁쟁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인류 발전의 원동력은 바로 신념을 갖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감정을 모두 잘 개발할 수 있게 되면 자동적으로 다음 감정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8번째, 명랑함. 내가 가치 있는 감정 목록에 명랑함을 포함시키자 주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자네는 우리와는 뭔가 좀 다른 게 있어. 그래서 항상 행복해 보이는군. 얼굴 표정에 신경 쓴 일도 없는데 나는 내가 항상 행복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음속으로 행복한 것과 겉으로 명랑한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명랑함은 자존심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삶이 훨씬 재미있어지고 자신의 명랑함 덕분에 주위 사람들까지 더욱 행복해진다. 또한 명랑함은 불안함과 두려움, 마음의 상처, 분노,
좌절, 실망감, 죄의식, 무력감, 중압감, 외로움들을 없애준다. 주위 상황이 어떻든 웃음이 보약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이미 즐거워진다. 쾌활하고 명랑하게 생활하라는 말은 극단적인 낙천주의자가 되거나 장밋빛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라는 말이 아니다. 눈앞의 문제를 회피해버리라는 말도 아니다. 명랑하다는 말은 놀랄 만큼 현명하다는 말과 같다. 명랑한 사람은 이 감정을 유지하면서 생활하면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명랑하게 생활하면 문제점을 발견하는데 굳이 고통스러운 행동 신호가 필요 없게 된다. 다음에 언급하는 감정의 씨앗을 마음속에 심는다면 명랑하게 생활하는 일이 훨씬 쉬워질 것이다. 9번째, 활력. 이 감정을 키우는 일은 아주 중요하다. 자신의 신체적인 면을 돌보지 않는다면 긍정적인 감정을 누리기가 어려워진다. 신체적인 활력은 얼마든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다. 몸과 마음은 따로 떼어놓을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해두자. 갑자기 기분이 나빠졌다면 근본적인 사항을 점검해보는 것이 좋다. 호흡 상태는 어떠한가? 사람들은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호흡을 멈추고 자신의 생기를 갉아먹는다. 건강의 기본은 올바른 호흡법이다. 신체에 활력을 더해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신경체계의 에너지 수준을 풍성하게 만드는 일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반드시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갖도록 한다. 수면 시간이 하루에 얼마나 되는가?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까지 잔다면 너무 많이 자는 것이다. 6시간에서 7시간의 수면을 취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한다. 흔히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가만히 앉아서 일을 한다고 해서 힘을 아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피로가 가중될 뿐이다. 사람의 신경체계는 에너지를 얻기 위해 움직여야 할 필요가 있다. 어느 정도까지는 에너지를 비축하는 것보다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활기가 돈다. 몸을 움직이면 몸속으로 산소가 흘러들어와 활기 넘치고 긍정적인 감정을 만들어내는데 적합한 신체 조건이 갖추어진다. 그러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모두 처리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다. 활력은 끊임없는 열정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겪게 될 모든 감정에 적절히 대처하는데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우리 마음의 정원이 이렇듯 기운을 북돋워주는 감정으로 가득 차게 된다면 이제 다음 감정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이웃과 나눌 수 있게 된다. 10번째, 봉사, 베푸는 마음. 몇 년 전 내 인생이 한창 어려웠던 시절 한밤중에 고속도로를 달리던 일이 생각난다. 계속해서 지금 내 삶의 방향을 돌려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다 갑자기 무언가를 깨닫게 됐다. 그 느낌이 너무도 강렬했다. 즉시 길가에 차를 세우고 수첩을 꺼내 이렇게 적었다. 인생의 비밀은 주는 것에 있다. 자신의 인격이나 말과 행동이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더욱 나은 삶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근사한 일이다. 조건 없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고귀한 이들의 이야기는 언제나 벅찬 감동을 안겨준다. 뮤지컬 레미제라블을 보고 나는 평생 이웃을 돕고 헌신하면서 살았던 주인공 장발장에게 큰 감명을 받았다. 우리는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관심을 기울이며 함께 나누는 삶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러나 무조건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 다른 이들을 돕겠다는 생각에 빠지지는 말아야 한다. 순교자 흉내를 내야만 다른 이들의 삶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삶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자신과 이웃 사람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보이면 좋다.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느낌과 함께 자신을 뿌듯하고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으면 된다. 이런 느낌은 돈이나 업적, 명성, 남들의 인정 같은 것으로는 절대로 살 수 없는 귀한 경험이다. 이웃과 나누며 살 수만 있다면 가치 없는 삶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모두 서로 돕고 사랑을 나눈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멋지게 변할지 한번 상상해보라. 이 활력을 주는 10가지 씨앗을 매일 뿌리고 가꾸면서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활력을 경험해보라. 구체적으로 말해보면 불안한 느낌이 들 때는 사랑과 온정이 그 느낌을 상쇄시켜준다. 두려운 생각이 들 때는 감사하는 마음이 두려움을 없애준다.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때는 주변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호기심을 가지면 부정적인 감정을 대체하게 된다. 분노가 치밀었을 때 그 에너지를 열정으로 변환시킬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는지 한번 상상해보라. 좌절감을 느낄 때에는 결단력으로 극복해낼 수 있다.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면 문제에 유연하게 접근해서 일을 해결할 수 있다. 자신감을 갖고 새로 정한 기준에 들어맞게 살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죄책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다. 명랑하게 생활하면 자신이 쓸모없다는 무력감은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다. 자기 안에 깃들어 있는 힘과 활력을 생각하면 중압감도 사라진다.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봉사하며 살면 우리는 절대 외로움을 느끼지 않게 된다.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마다 앞에서 배운 감정을 다스리는 6단계를 실천해보라. 그 감정이 어떤 종류인지 식별해내고 그 안에 숨어있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생각해보라. 바꿔야 할 것이 자신의 생각인지 아니면 행동인지를 알아보라. 그리고 자신감과 열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자. 부정적인 감정을 최소화하려면 위에서 말한 활력을 주는 10가지 감정 외에도 더 많은 보편적인 신념을 갖도록 하라.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자신이 느끼는 모든 감정은 바로 자신의 해석에 달렸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기분이 나빠질 때마다 이 일에 다른 의미는 없을까 하고 물어보라. 바로 이 질문이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첫걸음이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모든 감정이 무언가를 배울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사실을 깨닫고 즐거워하는 법을 배우기 바란다. 이제는 부정적인 감정을 적대시할 필요가 없다. 이런 감정은 모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이다. 행동 신호를 이용하는 법을 제대로 익히면 문제가 더 큰 위기로 변하기 전에 미리 대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조금 짜증스러운 정도의 일이 화가 치밀어 오르는 상황으로 변하기 전에 손을 쓸 수가 있다. 체중이 30kg 늘었을 때보다 처음 1kg 늘었을 때 살을 빼는 일이 더 쉬운 것과 마찬가지이다. 자신이 주체가 되어 모든 감정에 숨어있는 기쁨과 열정, 전율을 만끽해보자. 이 모든 것은 결국 우리의 삶, 우리의 감정, 우리의 운명이다. 어떤 일을 하는 방법은 알고 있지만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결단력의 힘을 발휘하고 신념을 바꾸고 평소의 행동 패턴에서 벗어나며 자신에게 더욱 건설적인 질문을 던져보고 무심코 사용하던 말과 비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자신이 느끼는 모든 감정은 바로 나 자신의 해석에 달려있다는 저자의 말입니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모든 감정이 무엇인가 배울 기회를 제공해 준다고 토니 로빈스가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활력을 주는 10가지 감정을 잘 심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커다란 힘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